비례연합정당 이야기는 또 우리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결국에는 이제 위성정당 논란이 점점점 어떤 맥이랄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잡힌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요 대목인데 민주당은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위성 비례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자꾸 왜곡하는 그 실세 5인방 회의 있잖아요. 거기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비례민주당 안 만든다. 그런데 4+1 정신을 살려서 정의당과 녹색당과 민주당과 이런 정당이 다 합쳐져서 비례개혁 정당을 만들어라. 이게 지금 진보적인 시민사회, 개혁적인 원로들의 요구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하승수 녹색당 집행위원장인가요? 그 변호사인데요. 그분과 시민사회 원로들이 주권자 회의를 만들어서 각 당에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죽 써서 개 준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미래한국당의 폭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으니 1+4의 정신을 발휘하여 정의당이 중심이 돼서 녹색당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비례개혁정당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했고요. 지금까지 정의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 하승수 위원장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의당이 받을 수밖에 없는 안을 고민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촛불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을 위하여라는 비례 정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오늘 7시인가요? 발기인 대회, 예. 창당 발기인 대회를 했을 겁니다. 이미.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고, 그러니까 세 개, 마지막 흐름은 정봉주 의원이 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흐름, 요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는 결국 모아져야 되잖아요. 네, 모아져야 되고 저는 정의당이 이 판을 정확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의당이 애초에 보수 신문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런 식으로 되면 정의당이 30석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미래한국당의 꼼수가 등장하면서 사실 정의당도 10석 내외밖에 못 얻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 어느 한 단위가 하는 건 아니고 1+4의 정신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정신은 녹색당, 미래청년당, 정의당 등등 말하자면 크지 않은 정당들에게 의석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얻은 표의 등가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좀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녹두전이요. 관심이 없어 지금. 녹두전 근데 관심 있어요.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고민하고 있는 김봉준을 비례대표로. 좋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떠세요? 계속 고민인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왜 몇 달 전에 이 얘기 여기서 할 때 그 위성정당은 안 된다. 민주당 그런데 위성. 민주당 위성정당은 안 된다. 그런데 어차피 이건 지금 이제 촛불 전국의 마지막 단계라 그랬잖아요. 네. 국민들의 지혜가 모아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저는 만들어질 것 같고 국민들이 힘을 몰아줄 거다. 근데 민주당이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운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게 물론 이제 뭐 보수 언론 중심으로 이게 마치 민주당에서 뭔가가 기획하고 공작하는 양 계속 보도를 해대고 있고 또 누가 봐도 민주당인 뭐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그 이 다른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이 좀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렇게 좀 그 이 폄하되거나 왜곡되는 것 같은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의당이 정말 책임감 있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경선 투표하기 하루 전인가 이틀 의원님한테 박원석 전화번호 물어봤죠. 네. 사실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정의당이 성숙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 왜냐하면 이건 지금 국민들을 보고 촛불 국민들하고 함께 지금 총선이라는 역사적인 대전을 치르는 건데
민주당은 물론이거니와 정의당도 자당의 어떤 이런 거를 고민에 빠져버리면 이 국면 돌파를 못한다. 그래서 결국 어느 지대에선가 국민들이 연합해서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거는 국민들이 주체가 된 연합정당 말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전 민주당원인데요. 권리당원이고 후보였는데 선거 들어가요. 투표를 하러 들어가. 당연히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찍겠죠. 그런데 비례 정당을 어디 찍을 거냐는 굉장히 고민에 빠질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의석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선택을 저는 할 것 같아요. 그게 민주당이 아닐지라도 이런 게 그 상당수 많은 그 이 촛불 시민들의 고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뭔가가 좀 현명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여기에서 첫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렵사리 도입된 거잖아요. 이 정신을 훼손할 수는 없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할 때 전제가 있었어요. 그건 민주당이 사실은 10석 이상의 비례를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10석이 아니죠. 애초 시작이 그렇죠. 예, 애초 시작에서 민주당은 과거 제도로 했으면 비례대표 24석 얻어요.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이 양보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24석에서 7석을 한 거니까 뭐예요? 10석보다 훨씬 많은 17석을 포기하는 희생을 하면서 연동형 비례를 도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민주당은 그 정신을 지켜야 한다. 이게 저는 비례개혁 정당의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그런 정신을 견지하고 있어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 그런 희생과 기득권 내려놓기로 비례개혁 정당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면 사실 정의당이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수아 대표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면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놨는데 국정농단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다시 얻으려고 한다. 그건 정말 아니다. 예. 좀 마음을 열고 봐주시라 이렇게 간곡히 호소드리고요. 저는 구체적인 구상도 혼자 밤에 해요. 예. 우선 이런 거죠. 이게 만약에 지금 그냥 가면 민주당 6석, 7석, 예. 그다음에 정의당이 한 10석 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 18에 뭐 민생당에서 20석인데 만약에 비례개혁정당을 만들면 저는 최대치 25석까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떤 시뮬레이션은요 30석 가능해요. 예, 27석 저는. 그러면 그 민주당은 그 양보의 정신에 맞게 뒷순위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녹색당이나 소수정당 있잖아요. 그 정당이 앞순위로 가면 되고 정의당이 당선 안정권에 순위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상되는 숫자를 미리 딱 확보해서 가져가고 다만 민주당에 대해서는 25번 이후에 대해선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저는 총 결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그 위성정당인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가져가는 숫자만큼을 뺏어올 수 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2배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5석 뭐 예상했던 그 숫자가 17석, 16석, 15석 줄이면 그만큼 이쪽에 숫자가 많아지는 거고 그것이 그렇습니다. 아마 4+5 같은 과반 이상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 핵심이 정의당이다. 이 얘기를 제가 한 달 전부터 하고 해왔거든요. 그래서 욕 열나 먹었습니다. 진짜로 너무 많이 욕을 먹어. 저는 열나 안 드셨고 졸라 드셨을 텐데. 그런데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정의당이 안 할 이유가 없고 정의당이 중심에서 녹색당하고 손을 잡고 추진해야 되는 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 이해찬 대표께서는 한 입으로 두 말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지도부가 민주당은 그래서 그런 얘기 했더만요. 우리가 애초 7석 정도 얻는 건데 그 이상의 기득권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만요. 정의당이 정무적 감각이나 바보가 아닌 이상 저는 하셔야죠. 결국은 받아들일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요 자기 당의 욕심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계획해놓은 게 너무 많아. 그 뭐 제드 같은 그 시스템 통해 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엄청
영입해서 그걸로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어그러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초에 계상했던 원내 교섭단체도 가능해 하는 그 어떤 흐름이 결론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20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말을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성이 가미된 이 선거제 개혁을 훼손시킨 건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렇죠. 그 훼손을 누가 허용을 했느냐? 선관위가 했는데 선관위가 그 위성정당을 받아줌으로써 이미 그 개혁 법안은 훼손돼 버려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뽑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선관위원이 구성되면 거기서 호선해요. 그런데 대개 대법관 추천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됩니다.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박 씨. 네, 그 다 알고 계신데 저는 정말 선관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노골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자매정당을 만들겠다, 비례정당을. 이런데 그걸 허용했단 말이죠. 거기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두 개의 정당의 중복 당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에 지금 겹치는 당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걸러내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저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걸러지거든요. 통신사 협조로. 이런 간단한 방법도 취하지 않고 무조건 허가한 것은 정말 이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한 행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비례개혁 정당에 혹시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선관위 차원에서 이걸 혼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정의당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개혁 진보 민주 세력이 작아지잖아요. 파이가 전체적으로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정의당은 앞으로 당세가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민주 대통령 시절에만 진보 정당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약진하는 이유가 그때서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선거의 어떤 시점이나 포인트는 그걸 어떤 좌지우지하는 딱 그 느낌의 딱 그 분기점에 서 있다고 보거든요. 이 상황에서 뭐 욕심 부려서 한 국회의원을 생각보다 한 대여섯 석을 더 얻을 수는 있으나 나는 그걸로 인해서는 앞으로 정의당은 그게 피크점 찍고 내리막길 탄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생각했던 예상대로 가는 건 없어요, 역사 속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민 비례 연합 정당 등을 욕하기 전에 자유한국당이 그 당을 못 만들게 극렬한 투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선관위가 그런 결정을 할지 정말 저는 몰랐어요. 저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누군가의 판단을 특히 법을 만들 때 왜 그랬냐 이런 얘기는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인. 그렇기 때문에 근데 조금 저는 그 정의당이 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고 미래한국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아주 낮을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 박원석 의원이 저하고 토론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체적인 여론조사 숫자가 예. 미래한국당을 지지하겠다는 게 30%를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봤을 때는요, 정의당이 잘못 생각하는 게 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분께서 이쪽이 언론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생각이 제가 지지난주까지 하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민주당이 만드는 꼼수 정당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현실성이 별로 없는 제안이다. 냉정을 되찾아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의 선전과 정당 명부제 투표에서 우호 세력의 약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 우리가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의 어떤 그 원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이 바뀐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욕심이랄까 그 어떤 추구하는 방향을 되게 내려놓고 시작하면요 훨씬 더 이득이 와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당만 약진하겠다고 그냥 혼자 고해버리잖아요. 그럼 아마 이 비례투표에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거예요. 아니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백 교수님 워낙 뭐 저희들이 존경하는 어른이신데요. 거기 보면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의 선전 이건 그러니까 정의당과
민주당이 사실 일종의 변형된 선거연대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정당 명부제 투표에서 우호 세력의 약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때다. 이거는 조금 지금 이게 비례 투표를 그 과거의 정당 명부 투표제하고 연동형 투표를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섞어서 하기 때문에 이 말은 조금 현실과는 차이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최재성 의원이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네, 무공천. 예, 민주당 비례 무공천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비례개혁 정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도 정의당도 자기 정당 차원의 공천은 안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길을 열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결론. 전망 한번 해보세요. 시간은 촉박하고 결국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아,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든 된다. 저는 보수 통합 얘기할 때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어떤 수준으로든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통합의 범위가 문제지 깊이가 문제지 통합은 된다. 지금 이것도 이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비례개혁 정당이 정의당과 뭐 녹색당과 중심으로 민주당이 동의해주는 이런 방식이든 아니면 변형된 형식이든 된다. 그것도 범위와 깊이가 문제다 이렇게 근데 봅니다. 민주 시민들이 특성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선거 뭐 총선은 진짜 며칠 안 남았지만 어떤 한 바람이 샥 불잖아요. 막 투표율 막 갑자기 막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아, 그렇죠. 저는 이렇게 어떤 좀 어설플지라도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다 아름아름 소문 내고 해서 정당 번호 여기 한참 내려가 있더라도 찾아내서 투표할 거라고. 당연하죠. 예, 그거는 그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교육감 선거할 때 그때 광노영 교육감 7번 아니었어요? 예, 근데도 골라서 찍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민주 시민들이 높은 그 어떤 수준을 좀 기대 한번 해보고요. 저는 A 플랜, B 플랜, C 플랜 현실 가능한 플랜들이 다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된다. 오케이.